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빠박쌤이에요. 자, 대학 물리학 확장판 1장 물리학과 측정 부분을 보시겠어요? 예, 이쪽 부분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여기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단위와 차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효숫자 이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내용들이 아깝죠. 자,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트로덕션. 자, 과학. 과학에는 이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있죠. 이 자연과학 안에 그 수학, 그리고 일명 물화생지, 물리학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그러면 자연과학으로 아는데 아니죠. 사실은 이제 과학이 더 넓은 개념.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묶음 그런 게 과학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자연과학이 있는 거고, 이제 자연과학 안에 수학과 이제 물화생지, 그러니까 물리학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수학은 다른 자연과학과 비교해서 조금 유별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어떤 그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정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다들 들어봤을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거. 자, 수학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물리학은 얘도 정의로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주로 법칙을 다뤄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거의 정리라는 말을 쓰고, 물리학에서는 정리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왜냐면은 어떤 그 논리적 접근이 좀 달라서 그런데, 흔히 논리적 접근에 크게 이제 연역법과 기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연역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모든 사람은 죽는다 뭐 그런 대전제가 있고, 근데 뭐 A는 사람이다 그런 소전제가 있고, 그러므로 A는 죽는다 그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수학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기납법은 A는 죽는다, B는 죽는다, C는 죽는다 등등등등등등, 그래서 결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이론이 뛰어나도 그 실험 결과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으면 그 이론은 그걸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다시 말해서 측정으로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일장 제목이 물리학과 측정이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아무리 많은 실험을 해도 어떤 그 틀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어떤 그 발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발레가 있죠. 그래서 어 수학에서는 정리를 많이 쓰지만 물리학에서는 법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오픈 마인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런, 틀릴 리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까? 약간 이런 뉘앙스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정리해 보면 물리학은 과학 중에서도 자연과학에 속하고 어, 측정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장. 자, 물리학에는요, 크게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고전 물리학 그러면 옛날 거, 현대 물리학 그러면 요즘 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않고 고전 물리학은 우리 그 일상
우리 주변에 어떤 일상적인 현상을 기술하는 물리학이 고전 물리학이고, 현대 물리학은 또 이것도 두 개로 나뉘는데, 양자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으로 나뉩니다. 아니, 뭐래. 현대 물리학은 양자 물리학과 상대성 이론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은 그 원자, 분자 같이 아주 작은 미시적 세계를 기술하는 물리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위에서 흔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은 입자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아주 빠르게 그 운동하는 경우, 보통 빛의 속도를 이제 기호로 C로 많이 쓰는데, 뭔가 좀 크리티컬, 좀 줄여서 그좀 많이 얘기하죠. 아무튼, 이런 경우도 역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이 강한 경우, 뭐, 블랙홀 같이. 역시 이런 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거죠.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거였다면, 지구이 이미 블랙홀에 빨려들어서 없어졌겠죠. 그래서, 자, 우리 일상생활의 현상들을 기술하는 물리학이 고전 물리학이고, 어떤 미시적 세계, 또는 하여튼, 우리 일상에 흔치 않은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게, 그런 걸 주로 기술하는 게 현대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자, 고전 물리학의 영역과,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의 영역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의 영역이 있어요. 둘은 완전히 겹치진 않아요. 아무튼 이 겹치는 부분에 그 좁은 영역이 고전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고전 물리학으로 어떤 계산을 하면 돼요. 물론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물리학으로 계산해도 되긴 하는데 오바죠. 그러니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격이죠. 그냥 우리 일상생활은 고전 물리학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 물리학 학장판 이 강의도 고전 물리학 위주로 거의 대부분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인트로덕션은 이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어서 길이, 질량, 그리고 시간의 표준 계속해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물리량에 대한 어떤 결국 결론은 국제표준 단위계인 SI 단위계가 결론이에요. 국제표준 단위계인 SI 단위계. 이게 이제 아마 좀 이상할 거예요. 국제표준이면은 인터내셔널 스탠더드, 그래서 IS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프랑스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인터내셔널 뭐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SI 단위계, 국제표준 단위계입니다. 그래서 SI 단위계에서는 7개의 기본 물리량과 2개의 보조 물리량,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단위가 있는데,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세컨드,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물질의 양은 몰, 네, 광도는 이제 뭐 쉽게 말하자면 빛의 밝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단위는 칸델라, 이게 기본 물리량이고, 이제 보조 물리량으로는 평면각의 레디언, 자꾸 라디안 그러는데 하여튼 입체각의 단위로는 스테라디안 뭐 이런 것을 일단 이 국제표준 단위계 SI 단위계에서 7개의 기본 물리량과 2개의 보조 물리량, 그리고 그거의 단위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길이, 질량, 시간 요 3개만 이렇게 아주 좀 부속 단위 되어 있는 이걸 MKS 단위라고 하고, 전류인 암페어까지 이제 포함된 거를 MKSA 단위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알란가 모르겠는데 CGS 단위계라고도 있죠. 예, CGS 단위계는 이제 MKS 단위계,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를 이제 선택한 게 CGS 단위계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라이벌은 전통적으로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 단위계, FPS 단위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얘는 또 질량이 아니라 힘을 기본 물리량으로 채택을 했어요. 힘을. 아무튼 그래서 길이 단위는 뭐 인치나 뭐 피트는 이제 풋의 복수죠. 네, 아무튼. 그리고 힘의 단위는 쓰기는 LB라고 쓰는데 읽기는 파운드라고 읽어요. 이건 이제 그 라틴어인 리브러, 그 천칭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시간은 세컨드. 이게 이제 다 참고 사항이고, 너무 속속들이 완전히 알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평면각과 입체각, 그러니까 우리가 레디언은 잘 아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거. 자, 그렇게 되면은 분모도 단위가 미터고 분자도 단위가 미터예요. 그럼 미터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웍은 원래 평면각은 단위가 없어요. 그럼 뭔가 좀 사용하기 좀 불편하죠. 그래서 레디언이라는 단위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원 전체 그 평면각은 2파이 레디언이죠. 예, 이게 평면각이고 입체각은 이제 여러분이 볼 일이 정말 없겠지만 그래도 얘기하자면 입체각의 뭐 평면각의 3차원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우리 수박 맛보기용으로 이렇게 쓱쓱 잘라낸 거 있잖아요. 그럼 넓이가 A라고 하고 이거를 반지름으로 나눠요. 그러면 그걸 입체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R제곱분의 A. 그래서 9의 전체 입체각은 4파이가 되고요. 뭐 단위는 스테라디언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입체각은 여러분들이 거의가 아니라 뭐 99.9% 쓸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얘기는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길이를 재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엄청 길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은하의 크기 뭐 이런 걸 미터로 하면은 0이 너무 많이 받겠죠. 반대로 이제 이번엔 너무 작아요. 원자의 크기. 그러면 뭐 이번엔 반대로 소수점 아래로 0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그 SI 단위계에서는 접두사를 정의를 했어요. 접두사를 정의해서 커지는 순서로 그 다음에 이제 작아지는 순서로. 그래서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암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 막 시험 시간에 뭐 질문하면 알려주고 하는 필수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보면은 커지는 거 얘기하면은 킬로가 10의 3승, 메가 10의 6승, 그다음 기가 10의 9승, 테라 10의 12승, 페타 10의 15승. 뭐 그 컴퓨터 뭐 메모리 용량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10의 2승, 100은 헥토라고 그러고 10의 1승은 데카. 우리 중세 소설 중에 데카메론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죠. 데카 10가지 뭐 이야기란 뜻일 거예요. 작아지는 걸로는 뭐 10의 마이너스 2승이 센티, 마이너스 3승이 밀리,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인데 이제 글씨 문자 뮤로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유로 쓰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게 뮤로 쓰려면은 쉽게 말해서 글씨 문자, 그러니까 로마자에서 글씨 문자로 자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이제 U라고 쓰면은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꼬다리가 이렇게 있는 걸로 상상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로 U로 쓰는 책들도 있는데, 요즘은 근데 편집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 문자 뮤,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쓰겠고요. 자, 다음 10의 마이너스 구순이 나노, 나노. 우리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10의 마이너스 12승이 피코, 마이너스 15승은 어쩌다 쓸 수 있는데, 이제 fem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승을 대시, 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지금 밑줄 친 정도는, 예, 외워야 돼요. 예,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건 시험 시간 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국제표준 단위계인 SI 단위계에서는 7개의 기본 물량과 2개의 보조 물량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접두사까지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제목 그대로 길이의 표준. 예, 길이의 표준은 되게 변화가 많았어요. 우선 나폴레옹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아니고 나폴레옹 3세인가? 그 나폴레옹 삼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시대 때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북극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파리를 지나서 적도까지, 만일에 이게 이제 남극까지 갔다면 좌우선이겠죠. 그거의 절반, 요 되는 길이에 얼마 이게 여기가 100만 1000만 1억분의 1이라 하자.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이게 지구 반지름이 6400km이기 때문에 얼추 맞아요. 그렇긴 한데 비실용적이죠. 뭐 실제로 잴 수가 없잖아요. 산도 있고 뭐 바다도 있고 실제로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성만 있고 비실용적이죠. 그래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길이의 표준이 바뀌어요. 뭐라 바뀌냐면은 아주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뭐야 쉬운 형태. 그러니까 어떤 막대에다가 줄 그어가서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이 줄과 줄 사이 거리를 1m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바꿔요. 근데 이제 아무 막대나 쓰면은 뭐 온도에 따라 길이가 좀 달라지고 그럴 테니까 좀 그런 게 좀 덜한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여기 PT는 플래티넘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그렇게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터 원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마다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 표준으로는 너무 어설퍼. 뭔가 더 정밀한 표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빛을 이용하는 건데, 여러분도 불꽃 반응 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화학 시간에 어떤 나트륨 같은 아니 뭐 소금물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콕콕 찍어가지고 뭐 알코올 램프들 뭐 하여튼 그런 불에다가 넣으면은 슉 하고 불꽃이, 특히 이제 그 경우에는 나트륨의 경우는 이제 아주 노란색의 그런 불꽃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종의 불꽃 반응이라고 그냥 뭐 진짜 쉽게 이해하잖아요. 일종의 불꽃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크립톤 원자에서 정확히 말하면 크립톤 86, 질량수가 86인 크립톤 원자에서 방출되는 어떤 물론 이제 굉장히 여러 파장대의 빛이 방출되는데 그중에 어떤 특정 파장을 골라서 그거에 이거 얼마 이게 이거 100만이니까 165만 763.73배를 1m로 하자 이렇게 정의가 바뀌었어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정밀한 표준이죠. 그런데 이것도 뭐 요새 와가지고 이거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은 빛이 이제 1초에 빛의 속력 보통 C로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얼마야? 2억 9,979만 2,458m. 빛이 1초에 이만큼을 간다 이거예요. 그럼 거꾸로 2억 9,979만 2,458 분의 1초 동안 빛이 간 거리를 1m라 하자. 야, 어마어마하죠. 예. 뭐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우리 사람들의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아주 초정밀한 이제 표준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이의 표준은 이와 같이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자, 다음은 질량의 표준. 자, 질량의 표준도 일단 이제 시작은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10cm, 즉 0.1m, 0.1m인 정육면체에다가 물을 담아놓자 이거예요. 물을 담아놓으면은 그 질량이 1kg, 물의 밀도가 1g/cm. 바꿔 말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1kg per 물의 밀도가 1kg per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의 세제곱. 아니, 이런, 10의 마이너스 1승미터의 이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근데, 어설프죠. 이제 온도가 좀 변하면 이제 물은 이제, 뭐, 부피도 변하고 밀도도 변하고 그럴 테니까 어설프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그럴싸한 표준이 나오는데, 근데 그 그럴싸한 표현도 따지고 보면 어설퍼요. 어쨌거나 아까 앞처럼 잘 변하지 않는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이런 어떤 원통의 질량을 1kg이라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최근까지도 계속 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킬로그램 원기라고 해서 이게 이제 최근까지 각 나라마다 이런 걸 하나씩 보관하고 이제 최근까지도 쓰였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큰 물질들을 이용할 수 있고 원자나 분자와 같은 미시적인 세계에는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하면 제2의 표준, 미시적인 세계를 위한 제2의 표준이 도입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탄소 12원자, 그러니까 질량수가 12인 원자 1몰의 질량을 정확하게 12g이라 하자 이것이. 정확하게 12g. 그러니까 정확하게 12g. 다시 말해서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kg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근데 1몰이면은 이제 약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대략 얘처럼 1.66 곱하기 요렇게 해서 계산한 값을 12U라고 하자.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12U라고 하자. 그러면은 1U는 이거의 12분의 1이겠죠. 이거의 12분의 1. 그래서 이런 식 미시적 세계에서는 이 단위를, 그래서 거시적 단위와 세계에서의 질량의 단위와 미시적 세계에서의 질량의 단위가 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어떤 다른 플랑크 상수를 이용한 어떤 다른
표준이 채택이 되면서 이게 달라졌는데 그거는 여기서 안 다룰게요. 아무튼 질량의 표준 보셨고요. 다음은 시간의 표준. 예, 시간도 처음에는 뭐 이제 지구가 뭐 엄밀히는 태양 주위를 타원궤도로 돌지만 대략 원궤도로 돈다고 할 때 1년이 365.251 정도 돼요. 뭐 그거에서 나온 게 나온 달력이 이제 율리우스력이고 1년을 365.24251로 본 게 이제 그 그레고리우스력, 그냥 그레고리력이라고도 하죠. 그런 달력인데 아무튼 그건 1년이고 그래서 1일에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 1시간은 3600초니까 하루가 86,400초예요. 그래서 일 평균 태양일에 86,400분의 1을 1초, 1세컨드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어설프죠. 정밀한 표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밀한 표준으로 나온 것이 이것도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불꽃 반응과 비슷하죠. 세슘 133. 그러니까 질량수가 133. 우리는 세슘 그러지만 이제 미국 애들은 이제 영, 시지엄, 시지엄이라고 발음을 많이들 해요. 아니 아무튼 뭐 우리는 세슘.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빛에 아이고 이게 또 뭐야? 여기가 100만이고 여기가 10억. 그래서 어떤 그 특정 빛의 주기에 91억 9,263만 1,770배를 1세컨드라고 하자. 1초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굉장히 정밀한 그 정의죠. 자, 이와 같이 그, 그 원래 표준은 이제 국제표준이라는 게 SI라는 얘기인데 예, 길이, 질량, 시간을 좀 더 이제 이렇게 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정밀한 표준으로 변경돼 왔다라는 걸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자, 모형화 대체 표현 또는 이제 물질과 모형 세우기. 그러니까 모형, 뭐 모델, 뭐 미국식 발음하면 마들. 그러니까 완전히 상세하게 진짜 실제를 다룬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모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이 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 이제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든 금괴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금괴는 이제 금 원자들이 모여 있겠죠. 근데 금 원자는 이제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막 싸돌아 다닌단 말이에요. 물론 엄밀히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원자핵을 또 보면은 예,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핵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또 양성자나 중성자도 이제 쿼크라고 하는 어떤 특히 뭐 양성자의 경우는 업쿼크 2개, 다운쿼크 1개, 뭐 중성자는 업쿼크 1개, 다운쿼크 2개, 쿼크도 이제 총 6개가 있는데 업, 다운, 스트레인지, 탑, 탑, 바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6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원자 뭐 전자, 소립자, 쿼크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입자라는 모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이렇게 모형을 세워서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뜬금없이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문제가 여기 이제 나무가 하나 나무 그릴 수 있나? 이렇게 뭐
푸푸푸푸 이렇게 원래 나무가 이렇게 여기 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 나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그게 알 바가 관심 없거든요. 높이 지금 높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화된 이제 모형을 세우는 거죠. 그냥 뭐 짝대기 하나로 봐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로부터 어 50.0m 떨어진 곳에서 나무 꼭대기를 바라봤더니 각도가 25.0도더라. 그러면 나무의 높이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물력도 아니죠. 아주 간단한 계산으로. 그러니까 뭐 이때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거 생각하면서 특히 탄젠트 쓰면 되죠. 그래서 탄젠트 25.0도는 50.0분의 h 따라서 높이 h는 50.0 곱하기 탄젠트 25.0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이제 23.3m. 뭐 이따가 유효숫자 얘기하겠지만 유효숫자를 좀 고려해서 좀 썼죠. 자, 그러니까 모형을 세우는 거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